미국 주시장이 쉴 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전고 좀 뚫었고, 음, 주간 단위로 본 기술적 분석에서는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뭐 한 달 안에 뭐 이런 일이 터지겠다, 아래로 깨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 주식이 올라가도 크게 하자를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 놓고 보면. 그건 뭐 이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기술적 지표를 혼합적으로 이렇게 주봉상으로 볼 때는 조정의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보면 이 MACD의 주봉 같은 걸 보면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뚫고 올라오는 걸 보면 트렌드가 다시 강세로 잡으려고 머리를 들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경제지표만 몇 개 보고 끝낼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제지표인데, 하나는 이 파란색이 비농업부분 전체 고용 숫자, 근로자 숫자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증감 숫자로 봐도 되고 증감률로 봐도 되는데, 요 빨간색은 이게 그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보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급격했었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 이 증감률의 트렌드가 일정 부분은 요 금리 인하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전월 대비 증감률이 쭉 떨어지죠. 기준금리가 쭉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내리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통화 정책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통화 정책에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궤도가 올라오면 얘가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멈춰 있거나 이런 상황을 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고용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면, 이건 실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용에 대한 강도가 주는 거죠. 줄어들면 금리를 내리는. 여기도 보시면 금리가 계속 올라오다가 고용 강도가 쭉 늘어났었는데 엄sun간에 쭉 빠졌죠. 그 시기에 금리를 살짝 내려주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유지하고 있다가 뚝 떨어지니까 금리를 버티고 있었는데 더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 직전에 이 강도가 살아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금리를 내려줍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쭉 있다가 쭉 버티고 있는 것 같는데 이 고용의 강도가 위로 뻗질 못하니까 여기서 금리를 내려주죠. 그리고 여기가 붙어버렸죠. 밑으로 제로 라인으로. 지금 보면 최근 패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전에는 매월 고용되는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버티고 있었거든요. 버티고 있다가 쭉 빠졌죠.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공방을 치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쭉 빠졌거든요. 올라오는 강도가 여기 올라왔죠. 근데 강도가 여기서 빠진 것만큼 못 올라왔잖아요. 두 번째 강도를 보여주는데 두 번째 강도도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못 올라왔죠.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 내려와줬습니다. 향후에 기준금리의 동향은 고용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이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을 조금 더 보면 이게 이 파란색이 그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풀타임, 파트타임이거든요. 풀타임은 지금 2023년도 중반쯤에 정점을 친 이후에 급격히 내려왔다가 2024년도 초에 약간 들려 올라가고 있는 패턴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급격히 식었다기보다는 약간 일정 부분 식는 강도로 가다가 약간 살아나는 패턴으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숫자와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숫자인데, 이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억 3,700만이고요. 제조업 쪽은 2,100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숫자가 경제를 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차트가 잠시만요. 예, 이 차트인데 이건 어떤 차트냐면 이게 그 미국의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파란 게. 그리고 빨간 게 나스닥입니다. 두 가지의 패턴을 보면 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주는 패턴이 경기 수축 국면에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는 강도가 멈춥니다. 이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숫자에 올라가는 강도가 멈추면 이거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 쪽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패턴을 보면 이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 쭉 늘다가 멈춰 있었죠. 한번 재차 늘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꺼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주식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의 트렌드하고 맞물려 보면 약간 과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봤던 건 이제 나스닥이 S&P 500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아직 나스닥은 고점을 뚫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고용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풀타이머가 줄고 있던 패턴이 약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곳에 종사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얘도 좀 살아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뒤로 좀 더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그리고 고용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민간 영역의 모든 종사자들이 주간 평균으로 일하는 노동 시간입니다. 점점점 줄고 있죠. 노동 시간을 굳이 보는 이유는 노동 시간이 평균 노동 시간이 준다면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고 요건 주로 생산직 라인에 있는 사람, 관리직 쪽 말고요. 생산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에요. 민간 쪽에. 근데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줄고 있죠. 서비스 업종도 늘어나질 않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약간 줄고 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최근은 주는 강도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둘 다. 근데 여기 보면 민간의 생산 라인 쪽, 관리직을 제외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제조 파트와 관련 쪽에 있는 산업은 서비스업이 아니지. 그 제조업 관련, 그러니까 이게 광업하고 건설과 그다음에 우리가 매니팩처링이라고 말하는 제조업 쪽에 그 섹터거든요. 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노동이라는 부분이 서비스업 쪽이 훨씬 더 큰 걸 놓고 보면 제조업이 올라간다고 해서 와 노동 시간이 확 좋아지겠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 오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광업하고 건설업은 뺀 그냥 제조업, 그러니까 굿 프로듀싱에서 광업하고 건설업은 뺀 제조업 쪽만 놓고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약간 머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노동시간. 그러니까 오버타임이 는다는 얘기는 추가로 노동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규 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약간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제조업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노동시간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데 오버타임도 늘고 있다. 그러면 굿 프로듀싱 쪽에서는 고용 쪽이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1억 3,700만하고 2,1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이게 전체 고용 시장에 엄격하게 뭔가를 뒤흔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 근로자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소비나 이런 여력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소비 여력이나 이런 액션이 커지려면 돈을 자유롭게 이제
쓴다거나 카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카드 소비나 이런 걸 늘린다거나 특히 뭐 할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쪽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GDP 성장률이고요. 요게 상업은행에서 하는 모든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 기업, 모기지 다 관련된 거거든요. 얘가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그런데 쭉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가 올해 초반에 들려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업은행의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이 소비자 대출 안에는 모기지 관련된 건 빼고 그 신용 대출하고 카드 대출, 뭐 오토론 뭐 이 정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강도가 줄었었는데 살짝 살아나는 것 같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액션이 진행돼서 얘는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일정 부분 기준금리를 살짝 내려준 게 이 신용 쪽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하고 그 식당이라든가 술집 같은 걸 포함한 건데 실질 데이터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전체 금액이고요. 요게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출, 요게 제품 구매와 관련된 지출이거든요.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PC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리테일하고 풀서비스 관련된 판매는 증가 추세, 이게 지금 제로라인 밑에 있잖아요. 이 검은 게 제로라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못 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올해 들어와서 한 번 딱 달성하고 3월에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지출하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월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PC 구조가 좋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매 판매 이외에 PC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거잖아요. 범위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소매 판매에서 이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트렌드는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소매 판매가 PC를 끌고 내려올지 소매 판매가 PC를 따라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논점이 있는데, 소매 판매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액션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양극화된 현상을 그러니까 이 미국도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이 그대로 요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여기는 안 올렸는데 잠깐만요. 미국 데이터 중에 레드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드북 데이터는 뭐냐면 동일한 점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추세적으로 그 경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강도가 약간 주는 패턴들을 보이긴 해요. 이렇게. 지금 얘는 아직 강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아까 보셨던 실질 소매 판매가 약간 강도가 안 좋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 강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면 이게 이 데이터의 이제 포커스는 동일한 점포에서 세일즈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매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패턴하고 있느냐가 그나마 좀 잘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요 소매 판매가 약간 힘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레드북이 줄지 않고 유지되는 패턴을 놓고 보면 아직은 소매 경제나 이런 거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 소매 판매가 PC하고 갭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 특히 마이너스 쪽에서 갭을
마이너스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판매고요. 요게 아까 이제 리얼 리테일 세일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실제로 금액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규 주문입니다. 제조업에. 요게 재고거든요. 요게 산업 생산이에요. 요게 가동률입니다.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얘가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 재고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고만. 생산과 판매 입장에서 재고가 는다면 생산도 그렇게 늘은 게 아니고 그러면 판매가 줄면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기업은 눈치 보기를 그냥 하는 것, 특히 제조업. 네, 제조업은 그냥 눈치 보기를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게 다다. 다만 이제 주문 쪽을 보면 이게 제조업 전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전체에서 이제 짜갈라서 보는 건데 얘가 그냥 오락가락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비자 내구재가 있죠. 이 소비자 내구재가 이 파란 게 작년 하반기 쭉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쭉 들려 올라오는 것 같더니 올해 5월 이후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내구재를 보는 건 그 소비자들이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뭐 이렇게 고가 가전을 산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 심리에. 그래서 이제 내구재만 뜯어보는데 그게 살아나는 것 같더니 다시 하방으로 약간 내려간다. 이건 판매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이게 주문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판매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건 아닌가 보네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토탈을 보면 토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추세를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도 그래서 보면 이 제로 라인을 중심으로 공방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 내구재죠. 내구재는 플러스로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경제 돌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패턴에서 경제가 더 잘 돌 수 있도록 뭔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주면, 이게 현재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두 가지 축이 필요한 건데, 하나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안정화돼서 고용된 사람의 해고를 넘어서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 계속 추가되는 액션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득 부분도 받쳐주지만 여신과 관련된 것, 대출과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받쳐줘서 뭐 개인들이 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미국 같은 경우는 홈에코티론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택의 일부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뭐 LTV 60%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은 대출이 막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에코티 그 지분을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의 움직임이 이 신용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강도가 잘 유지가 돼야지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이 강도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쉽게 살아나기가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기준금리거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란 게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게 프라임 레이시예요. 근데 이 프라임 레이시는 기준금리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프라임 레이시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게 신용카드 대출 금리입니다. 여기 있는 게 24개월 가계 신용대출, 24개월 신용대출 받는 거에 금리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프라임 레이트도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그런데 이 가계가 적용되는 이 대출금리는 프라임 레이트 내려오는 강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렇게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카드 금리 있죠. 카드 금리 여기. 그리고 24개월 신용대출 금리.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선 노란 거 보시는지 뭔지 이게 오토런이거든요. 근데 오토런은 사실 담보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오토런 이외에 여기 있는 24개월 신용대출이라든가 혹은 이 카드 대출의 금리가 갖다 쓸 만큼 그렇게 호전적으로 많이 내려오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대출에 대한 강도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를 위쪽으로 잡기에는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지금 향후의 경기를 계속 잘 끌고 가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를 계속 끌고 가려면 대출이란 측면보다는 금리를 저렇게 찔끔찔끔 내려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이란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동향이 가장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고, 참고로 이제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시간이 길어서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실제 고용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는다는 얘기는 새로 해고된 그 주에 해고된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물론 그게 고용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긴 합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외에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고, 왜냐하면 신규 청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되는 숫자가 그거를 넘게, 그 강도를 넘도록 줄면 새로 되는 고용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하고 해고 지표를 같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걸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이제 전체 고용 수의 전월 대비 증감을 보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JULTS의 하이하고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갭을 보는 게, 그리고 그 두 개의 트렌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그 경제 시스템에 크게 충격을 주거나 그럴 부분은 현재 눈에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말했던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상업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공실률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 패턴인데, 그거 이외에 그 월세는 월세도 늘어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률도 늘어나지만 임대료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최악은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공실률도 늘고 임대료는 줄고 있으면 이건 최악인 상태일 거고, 공실률은 늘어나는데 임대료가 늘어나면 이거는 최악은 벗어난 상황일 거고, 공실률도 줄고 임대료도 올라가면 최고의 상태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상업 부동산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서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가격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있을 거 부분은 없는데, 중요한 건 경기 사이클은 누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계속 팽창이 누적적으로 작동했다가 그 누적적으로 작동한 팽창이 조금씩 식어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22도 급격히 연준보다 빨리 금리를 내렸고 이제 연준도 그 금리 인하의 대열에 참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적적으로 작동하는 경기 사이클에서 일정 부분 식어가는 패턴이 진행된 초입에 단순히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과연 그 누적적인 부분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강도를 급격히 조정시키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전에 봤었던 갑자기 주가가 엄청 세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엔비디아니 뭐 이런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의 일이 전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의 방향성이, 주식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제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강하게 그쪽 방향으로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띄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반대급부를 얘기하기가
모호한 상태로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일정 부분 그런 상태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